제가 모 기업에 갔더니 요즘 기업들이 전부 다 ESG 경영, ESG 경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ESG가 E가 environmental 환경이고 S가 social이고 G가 governance잖아요. 지배구조. 환경을 위하는 기업, 사회적으로 뭔가 해가 안 되는 기업,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ESG 한마디로 돈이랑은 상관없죠. 영업이익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비재무적 지표라 그러는데 아니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개인이 ESG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하나요?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기업은 돈 잘 벌면 되는 거지. 야 우리가 저 기업의 소셜과 거버넌스까지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슈카님은 기업 주식 사실 때 ESG를 고려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ESG를 고려해서 삽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은 ESG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려하고 있다. 너무 좀 적당히 고려해야지. 왜?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주가 있거든요. 미쳤죠? 테슬라 여러분 왜 샀어요? 이 영업이익 돈 잘 벌어 샀습니까 테슬라? 테슬라 영업이익 이거 1조도 못 벌어요. 근데 700조, 600조 가잖아. 퍼로 치면은 미쳤죠? 몇백을 넘어가는 회사인데 야 이거 왜 샀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ESG를 너무 고려가 아니라 너무 심취해 있어. 풍덩 빠져 들어갔죠. 물론 물어보면은 아니 나는 ESG 따위로 고려해서 산 게 아니라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아 산 거야. 맞는 말이죠.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았는데 그럼 왜 많이 오를 것 같아? 앞으로 테슬라 미래 전기차의 지배자 아니야.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니까 전기차의 미래가 오니까 테슬라가 지배자가 되면은 야 그럼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그쵸? 그래서 오를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잘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전기차의 미래가 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ESG2잖아.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자 얘기하다 보면은 ESG 너무 심취해 있어. 야 나는 여기에 막 올인을 막 갖다 박는 거야 여기다가. 슈카님은 ESG를 고려해서 투자합니까? 아니 나는 고려고 뭐고 떠나서 여러분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거에다 돈을 밀어 넣는데 그게 전부 다 여기에 그냥 몰빵이 돼 있어요. 몰빵이.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020년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에 투자하는 시대. 너무 심하게 가치 투자하고 있어. 가치라는 게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만 보면은 1위에서 11위까지 중에 5개가 들어갔어요. 물론 우리가 환경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그 ESG 2에 전부 다 그 가치에 엄청나게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 삼성, ST, LG화학이 돈을 미친 듯이 잘 벌었어요. 여기 오지 않죠? 여기 얘들 다 퍼가 지금 현대차 빼고 영업이익보다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ESG 투자를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질문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2020년대 갑자기 왜 그런 가치, 환경적 가치에 투자를 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나는 왜 갑자기 테슬라를 사는가? 나는 왜 갑자기 LG화학 배터리를 사는가? 물론 그게 많이 오를 거 생각되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보면은 새로운 세대가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앞으로 법을 그렇게 바꾸던지 무슨 선언을 하고 무슨 규제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 앞으로 뭐 그거 외에는 뭐 서울 4대문안을 막겠다며. 4대문안을 막고 뭐 내용기관을 못 만들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사실 환경 문제 특히 이 엔바이러멘털은 세대 간 대립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가 하면 안 되지. 우리 50대 이상 형님들은 사실은 환경 문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게 한 20년 뒤면 야 10년 뒤 오고 뭐 30년 뒤 오면 50대 뭐 그냥 푹팍 쓰지 뭐 석유화학 그 석유 좀 뽑아 쓰고 근데 문제는 아니죠. 지금 20대 30대 10대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 유럽 가서 저 환경 문제 시위한 애들 보면 10대가 그렇게 많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40대, 50대, 60대 보고 야 그만 써. 예. 그 파이 그만 먹어라. 나도 먹어야지. 니들이 한지 배 갖고 물면 그 파이 그만 먹으라고 항의하는 애들이 전부 10대예요. 20대 초반이거나. 예, 그거 그만 뜯어 먹으라는 거지. 그만. 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세대 간 대립이 있는데 새로운 세대가 그런 가치를 선택을 한 거죠. 게다가 ESG, S, 소셜은 또 우리 민감해요. 사회적 가치에 우리 엄청 민감하다. 우리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민감한 단어가 공정이에요. 공정. 제가 한 20년간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여기서 여기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뼈 빠지게 가고 있거든. 어떤 놈이 점프해서 가면은 그거 못 보지. 내가 그걸 못 봐. 딴 건 다 보더라도 야 장난해. 여기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모르겠고 여기서 같이 있는데 언놈이 갑자기 점프해서 일로 나 홀로 간다. 안 되지. 어디 되도 않는 이거 걸리면 가는 거거든요. ESG, S 엄청 민감해요. 요즘 미쳐 돌아간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아무리 잘 나가는 뭐 정당이건 정치인이건 뭐 기업인이건 걸리면 가는 거야. 이거 걸리면 갑니다. 이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 ESG를 고려해서 사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ESG를 엄청나게 많이 고려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사실은 저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옛날에 좀 드렸는데, 이 변화가 세 개가 있다고 전 생각하잖아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바이오는 뭐 우리 꾸준히 가져가야 될 거니까. 지금 앞장서는 게 기후변화하고 디지털 변환인데, 디지털 전환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던, 잠깐만 보여주면은, 이거를 전산화, 디지털화는 전혀 다른 말이죠.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다고 디지털 전환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나 가서 얘기하면, 야, 우리는 앱을 만들었거든,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많이 잘하는데 왜 고객들이 우리를 안 사랑해주냐. 그거는 전산화한 거죠. 자기들 편하자고 만든 건 이거고, 야, 그걸 활용해서 우리들한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기들 편하자고 만들면은 전산합니다. 그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저성장이잖아. 2%밖에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나? 어떤 기업들은 100%씩 오르고 테슬라는 막 600%, 막 700% 오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GDP 성장은 2%밖에 안 해요.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를까? 저성장인데 왜 이렇게 오를 것 같습니까? 요거 보고 요즘에 투자하는 기업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 투자할 때 요거 보고 투자합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죠, 몇 개. 하지만 우리들 젊은 사람들은 저거 보고 투자 안 하죠. 뭘 보고 투자해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요게 아니라 이 판에서 이거를 다 바꿔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죠. 우리는 주로 그런 투자를 해요. 흔히 말하는 ESG. 이거를 판을 바꿔버리겠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은 니들이 해먹지만 우리 테슬라형이 몽땅 다 먹어버릴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유통기업들이 뭐 나눠 먹고 있지만 우리 쿠팡형이 다 먹어버릴 거야.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저는 뭐 전환을 하든지 뭐 기후변화 뭐 한다든지 하여튼 이 시장을 요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런 투자에 미쳤죠. 기존 기업 10곳 중에 7곳이 탄소 중립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망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걸 해내는 자는 기회가 되니까 기존 설비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기업들이 요즘에 투자의 시대가 됐어요.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GDP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거의 없어요. 투자는 죽은 항목이었고, 누가 투자를 해 요즘에? 저성장이고 더 이상 수요가 늘 게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됩니다. 재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숫자들이 등장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뭐 퍼나 ROE나 뭐 EPS나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국 유통업체 시가총액 전부보다 크다.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총이 한때지만 한국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보다 크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글로벌 9대 완성차 업체 시가총액보다 크다. 이거 뒤는 뭐예요, 여기는? 여기 시장이야, 시장. 사실상. 거기 안에 있는 기업이 시장보다 커져. 야,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 올드스쿨적인 마인드로는 뭐야? 시장보다 시가총액이 커. 4대 금융지주면 다 들어갔잖아. 은행 다 들어간 건데 그거보다 커. 야, 이게 뭐 글로벌 9대 완성차 업체면은 자동차 시장이지, 그게. 그거보다 시장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이 빨간색 요 성장을 보면은 말이 안 되지만 쟤네들은 그런 게 아니죠. 이걸 다 먹겠다는 거니까. 내가 시장을 대체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 저런 말이 안 되는 숫자를 보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ESG 투자가 골드러시 같은 부를 창출했을 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지만 아까 이렇게 시장을 대체할 경우에 역사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미 그렇게 갔죠. 녹색은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회사, 빨간색은 친환경 회사, 요 두 개는 바이오. 사실 다 장악을 했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진짜 변화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 저 100이라는 시장 전체를 바꾼다니까 우리가 투자에 미쳤죠. 대투자의 시대가 걸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미친듯이 주가 지수를 보고 미친듯이 주식 투자를 하고 슈카월드가 100만원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학개미 운동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소외된 2030의 투자 참여가 동학개미 운동의 원동력이다. 나는 이걸 못 사니까 이거를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그렇게 눈을 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현금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고,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 바탕에는 지금이 100%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통째로 바뀌는 대체 시대이기 때문에 저 대투자 시대에 우리가 올라탄 게 아닌가. 물론 저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뒤처지고 있어서 괴롭습니다가 1번 질문이었고요. 제가 모회사에 갔어요. 2번 질문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잃고 있어서 괴롭습니다가 2번 질문이었어요. 두 질문을 보면 둘 다 괴로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괴롭고 하고 있어서 괴로워. 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냐? 여기도 괴로워. 그 왜냐? 실제로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카카오를 누구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괜찮아, 사, 좋은 주식이야. 뭐 가격 오르겠지. 딱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2만원이 12만원을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밥 사줘야 되고.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야. 대투자의 시대. 야, 이게 시장을 대체하겠다. 카카오가 뭐 이걸로 뱅크 대체하고 무슨 페이 대체하고 메신저 대체하고 뭐 이래갖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만났더니 막 뭐라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야? 왜? 14% 빠졌다고. 뭐가 빠졌어요? 요거. 아, 그쵸. 요즘에 조금 빠졌죠. 그치. 14%가 작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진 않은데. 아이씨, 그래도, 야,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시장에 막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비극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 오른 게 있잖아. 내로 넘어갔는데, 이 얘기는 진짜 들었어요. 이게 주식이냐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뭔데? SK하이닉스를 이게 주식이냐? 왜? 그렇잖아. SK하이닉스. 야, 8만원 왔던 게 15만원을 갔어요. 거의 2배가 올랐잖아. 그때 막 승질을 내면서 이게 주식이냐고, 이게 뭐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길래 왜? 그건 멀리서 본 거 가까이서 보면 왜예요? 가까이서 보면 올해입니다. 그쵸. 가까이서 보면 15만원이 12만원을 간데다가 올해 오르는 게 없다. 그쵸. 뭐 오르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손실을 뭐 크게 봤다. 여기서 얘기를 갔는데 손실을 보는 것도 재주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하여튼 진짜 그랬어. 진짜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주식이냐 그러더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 아니 이게 왜 많이 올랐잖아. 2배 올랐으면 됐지 사실은. 근데 이게 이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고 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름을 보는 투자는 항상 괴로워요. 주식 투자라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여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팝니다. 여기서 빠질 때 안 되겠어. 여기서 빠져. 마음이 아파. 그래서 팔어. 그럼 이번엔 반대예요. 올라가는 게 괴로워. 어쩌라고? 야, 갖고 있으면 내려가는 게 괴롭고 없으면 올라가는 게 괴로워. 상승을 괴로워. 이게 또 괴로운 거야. 이렇게 내 철수가 뭐 내 누구가 야 코인 7천만 원 간다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또 괴로워요. 이게 또 괴로워서 인생은 괴로움인가. 그러니까 올라도 괴롭고 내려도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이게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괴로워요. 게다가 또 가장 많이 듣는 게 시장에 CCTV가 있대.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어느 지점을 찍어도 사면은 빠지고 팔면 올라요. 이 꼭지점 빼면은. 왜냐면 여기서 사 그러면 빠지죠. 여기서 팔어 그러면 여기 오르죠. 아니 어디를 찍어봐. 어디를 찍어도 이렇게 오르는 시장 아니면은 대부분 이게 걸려요. 사면 빠져. 여기 사면 여기 빠지잖아. 여기서 사면은 좀 오르는 것 같아도 여기 빠지죠. 그럼 여기 오면 괴로워. 팔어. 어디서 팔아도 좀 있으면 올라. 근데 올라서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사면은 빠지는 게 국룰이고 어디서 팔면은 판다면 오르는 게 국룰이야. 이게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 투자 트레이딩 센터에 가서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이래요. 진짜 이래야 됩니다. 모르겠다. 얘기하지 마라. 모르겠다. 야, 몰라. 말 걸지 몰라. 진짜 그래. 몰라. 그래요. 형, 이거 오르고 있어. 됐어. 조용해. 이게 이런 거니까. 올라도 괴로움, 내려도 괴로운 거기 때문에 표정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투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투자를 해서 행복하길 바라는데, 행복한 투자를 하려면은 두 개 중에 하나죠. 저거를 즐거워하든가. 내가 이거에 즐거울 수 있다. 근데 진짜 내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이거 즐거워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빠질 때 그 느끼는 그 괴로움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만 돈 말고 큰 돈을 넣었을 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게임처럼 돈이 빠지잖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찍히기 시작하면은 여기쯤에 했을 때 마이너스 600, 700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참아? 그거 못 참지. 팔면 올라요. 진짜 정신병 걸린 거죠.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좀 멀리서 봐야 돼. 개인적으로는 멀리서 봐야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다니까? 이래요. 이게 다 괴로움이에요. 이 안에서 보면 이렇잖아. 이거 좀 멀리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좀 행복한 투자, 조금 이 빛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원경 같은 투자 이거 천체만원경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희망이고요. 우리의 실제를 보여드리면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 5배 이벤트. 만원경처럼 멀리가 아니라 그걸 확대해. 그 주름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쫙 펴요. 야, 그걸 또 현미경을 놔둬갖고 5배, 10배짜리를 확대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하는 형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멘탈의 끝은 어디인가, 저 괴로움을 버티는 저 끝은 어디인가. 이거는 후회가 없을 수가 없는 투자거든.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투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투자인 것 같은데 그 5배 확대 이벤트를 해요. 10배짜리도 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를 하다가 벌면은 위에서 벌어서 끝나서 행복한 결론이 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느낌을 저는 옛날에 많이 느꼈어요. 트레이딩 할 때 이 느낌, 이 절망스러운 느낌. 야, 이게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1500이 찍히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손익 한도가 1억이다. 1억을 찍으면 집에 가야 된다. 마이너스 1억을,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5000을 찍힐 때 그 느낌. 이 타짜에서는 누나 생활 자금을 갖고 돈을 걸었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트레이더가 아닌데 이런 괴로움을 점점 확대해서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가서 얘기할 때 물어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올해에만 159만 명이 뛰어들었다. 5배 확대하는 현미경에. 야, 여러분들은 뛰어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160만 명이 저기에 뛰어들어서 저 괴로움을 극복해갖고 내가 돈을 벌고 나는 승리자가 되겠다. 다행인 건 그나마 시장이 오르고 있어서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만약에 하락 반전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지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거를 159만 명, 160만 명이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4월 28일입니다. 22조 자산을 걸리는 월가죠. 월가의 스타 매니저가 투신 사망을 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너 자산이 아직도 3조가 있는데 왜 그랬냐? 제 생각에 이 3조는 아마 그 펀드 내의 자산일 거예요. 30억 달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펀드의 30억 달러고 나머지 자산은 좀 날아갔을 수 있겠죠. 그 괴로움을, 개인 자산은 많겠지. 개인 돈은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탈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안 좋은 일까지 펼쳐지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꾸준하게 위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꾸준하게 위로 안 가고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제가 주식 유튜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특히 좀 마음 여리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분들은 차라리 그래, 이 집 사고 잊어라,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위 구루라는 분들이. 그러면은 질문이 다시 나오죠. 야, 이 가정이 잘못됐다. 세상에 가정이 잘못됐어요, 선생님. 살아갈 집을 사고가 가정이잖아. 이거를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저도 집 사고 있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그 짓 하고 있는데 그거 사고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긴 하는데, 집을 사면은, 살 수 있으면 집을 사면은 가격이 안 보이죠? 집의 최대 장점이죠. 가격이 안 보이는 기적. 주름이 안 보이는 보톡스 매매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원래 움직이는데 움직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행복한 투자, 괴로움을 잊지 않고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살아온 집을 사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열받네. 하여튼 살아온 집을 사고 있는 투자도 사실은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멀리서 원거리에서 보려면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려고 괴로움을 피하려면은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 뭐 분할 매수해라, 장기 투자해라, 길게 봐라, 앞에 있는 줄은 필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가 이거기 때문에 짧고 높죠. 엄마 친구 아들이나 부인 친구 남편, 여자친구 친구의 남편들이 아니면 남자친구들이 돈 버는 거 보면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이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옛날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딴 걸로 벌면 되지. 한국 사회에서 이 집이라는 거는, 이게 외국은 모르겠고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전부 다 이거 하죠.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진짜로 성공하시길 빕니다. 이게 대투자 시대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말로 최대 인기 게임인데, 이 게임이 보스를 잡아야 돼. 보스를 잡아서 굿게임 GG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저쪽이, 상대가 GG를 쳐서 꼭 파랑새를 잡는,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으러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아니면은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게,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 굳이 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OECD에서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게 높잖아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으니까 좀 찾아서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으러 가는,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 여러분들의 동생 세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실패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옆나라 얘기죠, 옆나라. 해도 투자가 파랑새를 찾는데 실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가죠. 아직은 우리는 이 길로 안 간 것 같아요.